여러분, 선감학원을 아십니까? 일제 말기였던 1942년 일본이 불황아 소년들을 교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선감도라는 섬에 만든 수용시설입니다. 말하자면 소년판 삼청교육대인 셈인데요. 지옥섬이라고 불리던 이곳은 놀랍게도 1982년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40년간 4,600여 명의 아이들이 수용돼서 강제노여, 구타, 고문에 시달렸고 일부는 암매장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식 기록된 사망자는 24명인데 정말 그뿐이었을까요? 선감학원 설립 80년 만에 본격적인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시 이곳에 강제 수감되고 암매장 작업에도 동원됐던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피해자 안영화 씨 연결을 해보죠. 자, 안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1입니다. 71. 52년생. 네, 52년생. 네. 예. 그럼 이곳에는 선감학원에는 몇 살에 끌려가셨어요? 65년도니까요. 제가 13살 정도 됐죠. 네. 13살에 끌려가서 몇 년간 계셨습니까?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3년. 13살에 끌려가서 16까지.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 5, 6학년 그때쯤인데 무슨 일로 거기를 끌려가셨어요? 아버님이 일하시는 곳이 지금의 동인천 쪽에서 일을 하셨어요. 예. 이제 그날도 다름없이 다른 때와 똑같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고 있었죠. 예. 그런데 한 중간쯤 왔을까? 지금 정장 차림에 둘이서 양쪽 팔을 잡아요. 예. 으슥한 골목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 아버지한테 가니까 예. 이거 놔달라고. 다짜고짜 그냥 양팔 잡고 끌고 가요? 그렇죠. 제가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이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걸어가고 있는데? 네, 전 가정도 있고 다 부모 다 계셨어요. 그 뭐라고 하면서 잡아갑니까? 뭐라고 말은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갈 데가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갈 데가 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특별히 무슨 이유를 대진 않아요. 예. 갈 데가 있다고 하고 차에 태우든가요? 아니에요. 그 근처에 수용소처럼 생겼는데 이제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당시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강당 같았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근데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어요. 쇠창살 있는 강당. 예. 네. 그 이제 가보니까 제 또래 되는 애들이 한 열댓 명 벌써 있더라고요. 잡혀와 있군요, 똑같이. 그렇죠. 네. 제 기억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또 애들이 자꾸 오니까 이제 늘어나겠죠? 예. 네, 그러니까 한 30명 요 정도 이제 된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더니 어느 날 큰 트럭이 한 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태워가지고 이제 지금의 월미도 있는 쪽 있고, 네, 그쪽에서 배가 출발을 했어요. 자, 그때가 30명 되는 아이들을 트럭에 태워서 배에 태워서 인천 주변 선감도까지 데리고 왔다는 건데 그게 그럼 선생님 끌려가신 지 며칠 만입니까? 거기서 한 보름 정도 걸린 거죠. 보름을 강당에 있다가 그럼 그때까지 부모님한테는 연락이 안 됐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부모 연락을 해달라. 또 그때는 사실 무슨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으니까요. 삐삐 이런 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락을 주선을 안 해주면 전혀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부모님한테 연락도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잡혀간 채 선감도로 보내지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선감도라는 인천 근처 섬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하시면 가끔 텔레비 보면 포로들 이렇게 잡혀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그렇게 모양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끌려서 이제 갑니다. 가면 이제 입고 온 옷을 다 벗기고 이제 거기 원복으로 갈아입힙니다. 기상을 하면 노동으로 시작해서 노동으로 끝납니다. 노동이라는 거는 뭘 시키든가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주로 이제 그 당시엔 농사일이죠. 농사하고 짓고.
그 당시에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도 키우고 거기 염전이 있어요. 예. 저보다 조금 큰 형벌되는 친구들은 그 염전 쪽에 가서 일을 했고 그럼 항상 무슨 일이든지 그 할당량을 줘요. 할당량을 줘요, 아이들한테. 네네. 그러면 그 할당량을 마치질 못하면 뭐 물론 그냥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해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 예. 그 개중엔 약하고 또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뭐 당연하죠. 매일 있어요. 그건 항상. 예. 그러면 이제 그 사장이라고 이제 그 우리 그 반장식이죠. 네. 추궁을 받죠. 이 할당량을 못 채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화풀이 분풀이가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화풀이는 어떤 식으로? 누가 하나 했다고 그 친구만 그 혼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연대 책임을 물어서 단체 기합으로 들어갑니다. 단체 그러면 기합은 뭐 어떤 거 받으셨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원산 폭격, 머리박기,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합은 거기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하하, 그래요. 아니 그 어린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뭐 노예 부리듯이 부린 것 같아요. 진짜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나는 사실 천국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런 데가 지옥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뭐 겨울에 추운 날이고 여름에 더운 날이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일 시켰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겨울엔 뭐 따뜻한 물은 쓸 수도 없고 뭐 거의 동상은 뭐 달고 살았어요. 세상에. 저희가 그러니까 뭐 각종 질병, 뭐 폭력, 기압, 추위, 뭐 노동, 각종 질병 이런 게 진짜 견디기 힘들었어요. 밥이라도 잘 먹여줬나요? 밥 한 그릇에 무슨 새우젓 반찬 같은 거 이런 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배고프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뭐 산에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거 특히 거기 그 섬에는 뱀이 많았어요. 예. 배고프니까 단백질 섭취를 하려면 겁이 없는 애들은 그 뱀도 잡아서 먹고, 심지어 쥐도 잡아서 먹고, 뭐 이랬어요. 세상에. 단백질 섭취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 고기 반찬 나올 리 없으니까. 상황이었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양실조로 죽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고 매 맞아 죽는 아이도 있고. 네, 그래서 묘역에 가면은 되게 죽은 애들이 매 맞아서 그 후유증. 또는 뭐 도망가다 죽어갖고 다시 도망가다가 죽으면 물이 다시 들어오면 떠밀려서 오게 돼 있어요. 그 물살이 그렇게. 그렇게 탈출 시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 제가 하나 묻은 친구도 있어요. 거기. 예. 제가 직접. 그럼 탈출 시도하다가 죽은 친구는 뭐 바다에서 익사를 한 걸까요? 아니면 뭐 잡혀가지고 익사로. 네. 도망가다가 이제 물을 건너서 헤엄쳐서 가야 되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죽어서 떠밀려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영양실조도 있고 매 맞아 후유증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도망치다 익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특히 거긴 뭐 의료 시설이 잘 돼 있질 않으니까 이게 뭐 무슨 병이나 무슨 이런 게 걸리면 뭐 자연 치유되는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내다가 아프면 당연히 바깥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그게 다 갖춰지지를 않았어요. 거기가 무슨 말로는 학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긴 수용소였었어요. 수용소. 알겠습니다. 이건 좀 끔찍한 이야기긴 한데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도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여자들은 없었어요. 여자들은 없었는데 조금만 이제 친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많은 친구들이 그 성폭행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성폭행이 있었다는 게 여학생들이 끌려와서 성폭행 당한 게 아니라 남자 남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긴 여자 수용소가 아니고 남자 수용소. 남학생들만 있는 수용소에서 성폭행까지 벌어졌다. 이거는 뭐 거기 있는 어른들에 의한 성폭행은 아니고 그러면은 그 동료들 사이에서 또 성폭행이 벌어졌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질 나쁜 학생들이 약한 학생들한테 그런 일을 하는 또 그런 것도 벌어졌다.
네,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지금 공식 집계돼 있는 사망자 수는 24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는 진짜 신고된 건 뭐 24구라고 그러는데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159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허. 지금 발굴해 보면 이제 결과는 나오겠죠. 아니 선생님도 그 친구들 안매장 하는데 동원되셨었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직접 저기 그 떠밀려온 친구를 들것에 싣고 가서 거기서 가서 묻었어요. 네. 뭐 장례 절차는 그래도 좀 치러주고 매장합니까? 아이, 장례가 어딨어요. 그냥 가서 거적대기 싸서 그냥 묻는 거죠. 거적대겠어. 그렇게 네. 묻었던, 그러니까 3년간 계시면서 그렇게 안매장했던 사람들 수만 헤아려봐도 뭐 24명은 택도 없습니까? 내가 있을 때 그 죽은 친구들이 한 4-5명은 됐어요. 3년 동안 4-5명을 보셨으면 네. 이게 40년이라고 쳤을 때는 네, 제 기억에는 그렇게 한 4-5명 정도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1982년까지 벌어졌는가 참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데. 이게 묻혀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불황하려는 딱지 때문에 네. 저희들이 사실 이걸 숨기고 살아왔어요. 여지껏 이제 우리가 처음 진정서를 낸 게 이제 한 13년 전이거든요. 지금. 예. 네.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론화가 빨리 됐는데 이 전감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 공개가 된 거네요. 용기를 그렇죠. 내시면서. 저희도 그 1.1기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네.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그 진정서를 내고 저희가 말하자면 이거를 밝히려고 그런 게 이제 지금 한 13년 돼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한 10월 달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상당히 고생 많이 했죠. 뭐 국회로 뭐 경기도 지방정부로 뭐 청와대로 뭐 쫓아다니면서 진정 놓고 예. 빨리 법을 개정해달라고 그래서 네. 그럼 여기를 40년 동안 거쳐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걸로 지금 보나요? 제가 있을 때는 뭐 한 200에서 한 300명 정도? 예, 네, 수용자가. 그렇게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참 기막힌 일이고 이게 뭐 네. 아주 예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1980년대까지도 존재했다고 하니까 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번에 그렇죠. 발굴 작업 제대로 네.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네. 비명에 숨진 그 청소년들 그분들의 넋도 기리고 또 네. 감춰졌던 이 진실들이 드러나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성감학원에 13살에 잡혀갔던 피해자입니다. 안영아 씨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